자, 유동규가 어제 MBN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의 428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의 기소를 둘러싸고 마이클 코언 변호사, 한때는 트럼프와 아삼육으로 놀아나고 트럼프의 온갖 뒤처리를 해주고 트럼프 자산관리회사의 부회장을 맡았던 변호사 출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코언이 이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폭로하려는 두 명의 여자에게 각기 15만 불씩 주고 또 마이클 코언은 그 돈을 이 트럼프 회사에서 법률 자문이라는 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의 비리를 이렇게 무마해주고 트럼프한테 회사 비용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 한 명의 이 트럼프 타워 관리인이 또 트럼프의 혼외자를 언급하는 부분에 입을 막기 위해 3만 불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이클 코언이 이 기소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 대선의 이 러시아 등과의 관계, 트럼프와 관계된 입막음용 돈 문제 등으로 진실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트럼프는 네가 수습해라고 안면 몰수를 하니까 마이클 코언이 징역 3년을 살고 나와서 작년부터 트럼프와 관련된 온갖 녹음 테이프를 새로 제끼기 시작했고 과거에 돈을 받았던 여성들도 자기들이 수습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완전히 인생을 그냥 박살내버리겠다라는 협박 때문에 동의했다고 폭로에 가스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로 기소되고 있는데 아마 기소 내용이 10수건이 될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결국 마이클 코언의 트럼프에 대한 배신은 실컷 써먹고 위기에 놓이니까 버린 데서 비롯됐죠. 자, 유동규도 지금 이재명을 완전 배신했습니다. 근데 유동규의 배신도 마이클 코언처럼 자리 좀 시켜주고 실컷 이용해 먹다가 위기가 생기니까 유동규에서 꼬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동규를 대하는 이재명의 자세와 마이클 코언을 대한 트럼프의 자세가 놀랍도록 비슷해요. 이재명은 정진상이나 김용에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유동규는 그야말로 언제든 버리는 카드 수준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 배신감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폭로하고 온갖 폭로들을 이어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어제 그 MBN에 출연해서 이 유동규에게 물었습니다. 과거 처음 수사를 받을 때는 다 자기 책임이라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수사팀이 들어서니 여러 새로운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을 바꿨다고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현근택 씨가 김용한테도 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정진상만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라고 이재명 측의 변호사가 다른 측근들 재판까지도 활용하는 상황이라 보고 있다. 저한테도 실질적으로 저를 변호하러 온 줄 알았는데 변론이 아니라 정부만 치덕해 가고 묻기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유동규의 속셈을 계속 물어봐서 그게 지속되기에 의심을 했다.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하다가 설마 그럴 리 없어. 안 그럴 거야. 내가 옹졸을 해서 의심하는 거야 라고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재판에서 나온 내용은 뭔가 하면 제가 다른 기자들 문자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오늘 재판 내용에 김용이 접견을 하면서 저를 음해할 수 있는 내용을 수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를 음해할 내용을 수집하라. 사람이라면 느낌이 있는데 뭔가가 좀 이상하다 틀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자기가 자백을 하기 시작했다. 변심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 변심이라 한다면 그것도 나를 변심하게 만드는 이재명과 그 측근들이 자초했다고 생각한다. 미안한 마음조차 하나도 없고
이제는 아예 모든 것을 자백하고 내 죄를 씻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재명 둘러싼 여러 재판 수사가 있는데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재판인데 이재명이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데 유동규가 최근 재판에서 이재명 씨라고 호칭하고 눈길도 안 맞췄는데 이유가 뭐냐? 그게 아니라 저는 쳐다만 봤을 뿐이다. 이재명이가 눈을 내리깔고 있어 굳이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을 내가 일부러 맞출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원래 눈을 안 마주쳤냐 하니까 이재명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 있던 식사하는 사람한테도 눈을 안 마주쳤다고 하니까 저는 이재명이가 눈을 아예 마주치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나도 눈을 안 마주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MBN과 인터뷰에서 이재명이가 과거 속초에서 측근들과 만찬했던 사실을 공개했는데 당시 상황이 어쨌느냐. 과거 측근들을 속초로 모이라고 이재명이 그래서 측근들이랑 운전을 해서 갔다. 자, 사진도 공개했는 모양이요. 그래서 유동규 옆에 김용, 정진상이가 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사진은 김용하고 저하고 둘이 찍은 거고 횟집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거고 자, 이 소재지는 속초 동래항이었다. 그래서 2019년 8월 30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재명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늦여름 때 가서 술판을 벌였다는 거예요. 아마 자기들끼리 단합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지사 당선되어서 재미가 짭짤하고 그리고 재판도 잘 풀려가고 이제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회를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음날 술을 먹고 또 한무리는 게임을 하고 아마 하도 쳤겠죠. 한무리는 술을 먹고 이재명이는 당시 게임하는 거 구경하면서 있더라. 그래서 좀 같이 하자 하니까 하고 싶어 했는데 차마 체면 때문에 하지 못했다. 자, 이재명이가 원래 용산 등에서 이 경찰들하고도 뭐 이 화투를 잘 쳤다라는 변호사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저를 갖다가 측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측근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소수의 그런 모임에도 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공개하는 거다. 정진상이가 나를 모른다고 했는데 또 서먹서먹한 사이라 했는데 원래 정진상이는 사진을 찍지 않는데 이렇게 김용, 전진상이하고 삼형제라 하며 나란히 사진도 호행호제하던 시절에 찍었다. 자꾸 거짓말을 해가고 있는데 이런 팩트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사진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대장동 의혹 핵심이 천화동인 1호 지분 24.5%, 즉 248억의 소유주가 실소유주가 누군가 하는 문제인데 문재인 때 수사팀은 유동규 거다 했는데 지금 수사팀은 결국 이재명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앵커가 물으니까 예전에는 프레임을 짜놓고 수사하는 느낌이 있었다. 문재인 때는 예를 들자면 이 삽을 이렇게 파면 쓰레기가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쯤에서 그만 파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수사팀은 다 파보겠다라는 느낌이 좀 옛날과는 다르다. 그래서 앵커가 428억이 이재명 측에게 지급되면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재명이 이들이 서로 몇 프로씩 지분을 나눈다든가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느냐 하니 유동규가 답변하기를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꺼낼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원래 저희가 김만배한테 김만배가 이게 이재명이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삼형제가 3분의 1씩 나눠 가질 거야 이렇게 말한 정도였고 나중에 결국은 이재명이 대선 과정에 다 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친해졌을 때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거다 3명이 3분의 1씩 나눠 가질 거다 하다가
나중에 친해져서는 이거는 대선 때 다 쓸 거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친해져서 김만배가 이제 이재명 측근 3인방 유동규, 김용, 정진상이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니 그때부터는 사실을 다 털어놓고 알게 됐고, 그래서 김만배를 뺀 남욱, 정영학 등도 이 부분을 다 눈치채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누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앵커가 그럼 대선 자금일 거다라고 하니 유동규가 대선 자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수지로. 자, 그래서 김만배한테 받기로 한 428억을 대선 자금으로 저수지로 만들어 놓고 그걸 나중에 대선 때 쓸려는. 그럼 대선 때 왜 못 쓰냐? 2021년에 9월 달에 이 문제가 터졌고 대선이 2022년에 생겼는데 한참 수사 중인데 김만배의 그 428억을 가져다가 대선 때 쓸 수 없게 된 상황이죠. 만약에 대선 이기고 나면 언젠가는 가져갔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된 게 이재명이 시장실에 있던 CCTV인데 정진상이가 CCTV 있어서 뇌물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니 유동규 당신이 그리고 검찰이 CCTV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동규가 나도 몰랐는데 시장실에 갔을 때 시장이 의자 위에 다리를 얹고 누워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니 천천히 일어나며 탁자로 왔다는 거예요. 자, 책상에다 다리 올리고 있다가 이제 탁자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CCTV 있으면 시장님이 이렇게 책상 위에 다리 올리고 쉬기도 힘들지 않겠냐 그랬더니 정진상이가 옆에 있다가 경상도 말로, 정진상이는 부산 사람이잖아요. 저 가짜라 안 된다. 그리고 이거 아는 사람 여기에서도 몇 명 안 되니까 말 조심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CCTV가 가짜란 걸 알게 됐다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앵커가 50억 클럽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이 하는데 유동규 재판 과정에서 김수남이가 수원지검장 하던 시절에 이재명 관련 수사를 김만배가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러니까 유동규가 내가 김수남이 전화번호를 김만배한테 알아서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이한테 줬고 그리고 정진상이가 나한테 김수남이하고 통화를 했다 그랬고 김만배는 저한테 김수남이 전화가 이재명이한테 와서 감사 표시를 김만배한테 하라 했다고 하는 것을 유동규가 자기가 들었다. 그 내용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428억이 제가 쫄병들이 보스와 나눠 가지는 428억은 없다. 그것은 보스 거다. 그게 이재명 시장 측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데 유동규가 지금 그 428억이 대선 자금이었다. 그런데 이제 대장동 사건이 대선 전에 터져서 못 쓰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뉘앙스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봐줬는가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and you dream at your ass right up. Yeah.